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판도라 격리실무 이번 시간에는요. 회계적 관점에서 보는 장기수선 충당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그 장기수선 충당금 적립을 언제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장기수선 충당금 처음 시작하는 게 언제 시작하느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지집합건물 회계 컨설팅 하고 있고요. 네이버 카페도 하고 있고요. 에듀파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그 적립하는 이유는요. 공동주택의 장수명화, 그러니까 오랫동안 사용하려고 하는 거죠. 및 안정성을 추구하고자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적립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뭐 큰 공사 하려고 그러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공사냐면 우리가 사는데 당장 뭐 필요한 그런 공사가 아니라 건물 자체를 좋게 만들므로써 건물의 가치를 높이게 하는 그런 행동 있잖아요. 그런 행동을 하기 위해서 쓰는 돈. 그게 장기수선 충당금이고 그러려고 모으는 게 장기수선 충당금입니다. 요거는 주요 해당처는요. 말하자면 페인트 칠 공사인데 조그만 페인트 칠 공사도 있지만 여러분 도색 공사 있잖아요. 건물 자체를 도색을 다 한다거나 그럼 몇 억 들죠. 방수 공사 그리고 승강기 자체를 아예 교체할 때 승강기가 뭐 30년이 지나고 이러면 승강기가 위험하고 낡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승강기를 교체할 때 이런 공동주택의 시설물을 더 좋게 만들거나 교체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적립요율은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1항에 의거해서요.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의 내구 연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얼마 정도 사용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해서 여러분의 관리규약으로 정합니다. 사용은 장기수선 충당금 사용계획에 따라서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서 사용을 해요. 그냥 장기수선 충당금 계획이 있다고 무조건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어쨌든 입주자 대표 회의에 의결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납부는 누가 해야 되냐? 공동주택관리법 30조에 명확하게 장기수선 충당금의 적립 그 1항은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아파트에 이제 처음 이제 아파트는 안 살아보셨나 봐요. 그런데 이제 아파트를 이제 매매를 한 거죠. 그러셔서 이제 세입자를 월세를 주면서 이제 월세를 받으셨나 봐요. 근데 이분이 제가 이사 갈 때 그러면 장기수선 충당금을 계산을 해드렸겠죠. 그랬더니 이분이 이러시는 거예요. 전화 와서 자기가 이 장기수선 충당금이 있는 걸 알았으면 월세를 더 받았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저희가 알려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 그 소유자께서 당연히 알고 계시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공동주택관리법에 아예 이렇게 명확하게 납부 의무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 되어 있고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는 이 돈을 만약 사용자가 냈을 경우에는 환급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뭐 그분이 억울하시긴 하지만 어쩔 수 없죠. 뭐 그죠? 자, 사용 방법은요. 장기수선 계획에 따라서 사용을 하거나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로 45조에 따른 조정 등의 비용, 48조에 따른 하자 진돈 및 감정에 드는 비용 이런 방법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장기수선 계획을 수정하거나 이럴 때 어떻게 하죠? 우리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로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기적으로 3년에 한 번씩 조정하는 게 있고요. 임시 조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로 하기 때문에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어렵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기수선 계획을 세울 때 잘 세워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릴 건데요. 장기수선 충당금 부과 시점은 언제냐라고 질문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거는 다 법에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6항에 의거 장기수선 충당금은 공동주택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해요, 여러분.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부가가 아니라 여러분 적립입니다. 적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만 건설 임대주택에서 분양 전환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된 공동주택이란 얘기죠. 이거는 임대사업자가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를 인계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적립한다. 이전에는 누가 냈어요? 큰 공사나 이런 거 다 누가 했죠? 임대사업자가 했잖아요. 근데 분양이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 입주자들이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적립해서 걷어둬라 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 공동주택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라는 뜻입니다. 주택법에는요, 사용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건축법에는 사용 승인일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기순환 충당금의 징수 및 적립의 시기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31조 5항의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한다. 근데 여러분들 많은 단지가 장충이라 장충 예치금이 미일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자, 그 이유는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많은 단지에서 사업검사일, 이 사업검사일이 아니고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적립을 해야 되죠. 근데 부가는 어때요, 여러분? 그 달에 바로 하나요? 다음 달에 하죠? 그렇기 때문에 대체도 다음 달에 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업 준공일 혹은 사용 검사일이, 제가 감기가 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좀 이상하죠? 사용 검사일이 2019년 12월 15일이에요. 그러면 1년 후인 2020년 12월에 부과를 하고 요때 이체를 해야 되죠. 통장에서 장기수선 충당금 통장에서 보통예금 통장에서 장기수선 충당금 통장으로 이체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2020년 12월분은 언제 하죠? 2021년 1월에 부과한단 말이죠. 회계 처리는 2020년 12월 30일에 우리가 그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회계 처리하겠죠. 그죠? 근데 돈을 걷는 거는 실질적으로 2021년 1월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도 언제 한다? 2021년 1월에 하는 거죠. 말 그대로 한 달씩 밀려서 이체를 하는 겁니다. 이건 왜 그렇다고요? 부가의 특성 때문에. 부가는 12월분을 1월에 하고 돈을 보통 1월 한 15일까지 마감을 하고 1월 30일까지 돈을 걷잖아요. 그래서 1월 31일 날 요 12월분에 거둔 돈을 1월 30일 날 대체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달씩 실질적으로는 2020년 12월분은 2020년 12월에 대체를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1월에 대체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달씩 계속 밀리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별도 예치해야 되는 장기수선 충당금 예치금과 장기수선 충당금이 서로 한 달 정도 상이한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회계감사 역시 이거 자체가 요런 우리 부가의 구조가 이렇기 때문에 이게 얘네가 뭘 잘못해서라기보다는 이 부가의 구조가 이러니까 얘네가 이렇게 한 달씩 늦게 대체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한 달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묵인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장기수선 충당금 예치금하고 장기수선 충당금은 일치해야 돼요. 왜냐하면 법에서 별도로 장기수선 충당금을 예치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부가 때문에 한 달 후에 우리가 부과를 하고 마감 그 돈을 그때 걷기 때문에 그 다음 달에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장기수선 충당금과 장기수선 예치금이 틀리는 경우가 있다. 해결 방안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장충은 이미 걷었어요, 안 걷었어요? 이렇게 하면 걷은 거죠.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비용 처리를 한 거잖아요. 걷었다기보다 돈이 우리 통장에 완전히 들어오진 않았지만 이미 부가라는 어떤 그런 기준을 위해서 우리가 비용을 책정해 놨죠. 언제? 12월 31일 날 비용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우리가 이미
이 금액을 요거 모르시는 분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12월 31일 날 우리가 최초할 때 어떻게 하죠? 장기 수선비대, 요즘은 전입액이라는 계정 많이 안 씁니다. 비용, 장기 수선비대, 장기 수선 충당금, 이렇게 부채를 만들어 놓죠. 이런 계정을 우리가 만들어 놓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은 이미 비용 처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단지 우리 통장에 돈이 관리비를 통해서 들어오지 않았을 뿐이죠. 관리비가 아니고 장충은 실제로는 구분 징수입니다. 구분 징수 항목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미 12월 31일에 장기수선비라는 비용으로 책정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금액을 대체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즉 실제적으로 장충은 이미 걷어 놓으려고 비용을 책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두 번 부과, 더 부과를 추가로 해야 되는 불편이 없죠. 그래서 가능하면 한꺼번에 두 자리를 옮기거나, 정기적금은 매달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려우시죠. 아니면 정기적금이 만기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정기예금으로 통장에 묶어 놓죠. 그럴 때 장기수선 충당금 예치금과 장기수선 충당금을 일치시키는 금액을 예치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도저도 안 된다. 그러면 장기수선 충당금, 보통예금 통장 있으신 분들은 그 통장에 이만큼 금액을 옮겨 놓으시는 것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장기수선 충당금하고 장기수선 충당금 예치금하고 맞춰라. 굳이 한 달씩 차이 날 필요가 없지 않아? 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비용을 발생시켜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부과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장님들은 이것도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뭐 그것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죠. 자, 저는 이번에 설명을 드리는 게 뭐 소장님들이 하시는 것처럼 부과를 장기수선 충당을 계획을 세운다거나 이런 얘기를 드린 건 아니고요. 장기수선 충당금이 그래도 우리 회계 담당자님들도 그리고 장기수선 충당금이 뭔지 이거를 왜 하는 건지 정도는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장기수선 충당금을 쉽게 이야기해서 큰 공사, 즉 건물의 보존이나 건물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큰 공사를 위해서 모아두는 돈이고 그 금액은 장기순선 계획을 통해서 세우고 그 장기순선 계획과 관리 규약에 요율이 있다. 그 요율에 따라서 장기순선 계획을 세워라. 그리고 장기수선 계획을 쓸 때는 입주자 대표 회의 의결을 받아서 쓸 것이고 이것을 입주를 단지에 가서 처음 만약에 계획을 세울 때는 그 사용 검사일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라. 즉 2020년 1월 25일이 사용 검사일이라면 우리가 부과를 하는 시점은 2021년 1월분이다 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요게 중요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가의 특성상 다음 달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첫 달부터 그냥 대체를 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대체할 땐 여러분 어떻게 쓰죠? 보통 장기수선 충당금, 예치금, 보통예금 이렇게 쓰시면 돼요, 여러분. 요거를 제가 표를 만들어 드릴 걸 제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어요. 부과할 때는 장기수선 비대에 요즘은 전입액 안 써요 많이. 옛날엔 그 장기수선 충당금 전입액 이런 거 썼는데 요즘은 그냥 비용을 거의 씁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어디죠? 우리 회계처리 기준에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래요. 자, 돈을 부과할 때는 장기수선 비대에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부과하시고 대체할 때는 장기수선 충당금 예치금 대 보통예금,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겠죠. 이렇게 써주셔야 된다. 비용의 증가, 부채의 증가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맞지 않는 경우에는 보통예금 통장으로 옮겨놓거나 장충 보통예금 통장이 있으신 분들은 장충 보통예금 통장으로 옮겨놓으시거나 아니면 적금이 만기돼서 예금으로 예치할 때 금액을 어디서 빼야 돼요?
보통예금 통장에서 빼야 되겠죠. 보통예금 통장에 지금 들어있을 테니까 보통예금 통장에서 빼서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다정할 댓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이 전화번호를 오픈하는 이유는 저희 회사 업무를 위해서 오픈하는 거지, 뭐 유튜브라던가 아니면 뭐 이런 거에서 질문을 저한테 하라고 질문을 위한 통로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 밑에다가 그 유튜브 밑이나 아니면 저희 카페, 여기 네이버 카페 있잖아요. 여기에 저희가 질문을 올리시면 제가 거의 하루 내에 답글을 거기다 달아드려요. 제가 사실 이거 시간 내서 일부러 시간 쪼개서 답글 달아드리는 거거든요. 업무로 회사로 전화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업무적인 거를 문의하시려고 우리 컨설팅이나 업무 대행, 회계 대행 같은 거를 문의하시는 거는 당연히 환영이지만 뭐 유튜브에 대한 질이나 이런 거는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좀 댓글 좀 많이 달아주세요, 여러분. 힘나게.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은 더 건강하시고요. 내일은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빌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행복하세요.